이혼한 지 3년. 가슴 한켠은 아직 시렸고 누구도 쉽게 들어올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뜻밖의 한 사람과 마주쳤다. 그는 조용했고 나는 지쳐 있었다. 우린 서로에게 쉬운 사람이 아니었다. 46. 이혼한 지 벌써 3년이 넘었다. 처음 1년은 정신없이 지나갔다. 법원, 양육권, 재산 분할, 이사, 아이들 학교 문제까지 눈앞에 닥친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느라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다. 누군가 그랬다. 사람은 정말 힘들 때는 울지도 못한다고. 그 말이 뭔지 이제야 안다. 나도 그랬다. 버텨야 했고 지켜야 했고 그래야만 했다. 2년째 해가 되자 삶은 익숙해졌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다. 주말이면 거실엔 TV 소리만. 아이들은 각자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 역시 굳이 불러내지 않았다. 괜히 어색해질까봐, 상처받을까봐. 친구들 연락도 끊겼다. 처음엔 걱정하는 연락이 왔지만 다 괜찮아졌어란 내 말에 그들도 더는 묻지 않았다. 명절이 와도 누굴 만날 엄두가 안 났다. 가족 모임? 이혼한 사람 앞에서 행복한 가족 얘기하는 건 서로에게 민폐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스스로를 점점 고립시켰다. 회사에선 웃었다. 일은 늘 하던 대로 잘했다. 하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조용한 현관과 어두운 방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했다. 내가 지금 누구랑 살고 있지? 아이들이 있어도 마치 혼자 사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 밤 따뜻한 차를 마시며 거실 창밖을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나란히 걷는 부부의 실루엣이 보였다. 웃으며 어깨를 툭 치고 잠시 멈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그 모습. 그 장면이 별것 아닌데도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언제부터 혼자였던 거지? 그제야 알았다. 혼자 사는 건 괜찮았지만 혼자인 게 익숙해진 건 그만큼 마음을 닫고 살았다는 뜻이라는 걸. 누가 다가오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멀어졌던 거였다. 그 다음 날 우연히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다가 눈에 띈 글 하나. 토요 걷기 모임 참가자 모집합니다. 가볍게 던진 한 문장처럼 보였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그냥 한번 나가볼까? 걷는 건 늘 혼자였지만 이젠 누군가와 같이 걸어도 괜찮을 것 같았다. 그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게 아니라 오래 닫아두었던 내 마음을 조금 열어보는 연습일지도 몰랐다. 그래서 나갔다.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혼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로 발을 내딛었다. 사람은 10명 남짓 모였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가볍게 몸을 풀고 걷기 시작했다. 내가 그런 자리에 나온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사람들 틈에서 웃는 얼굴을 유지하는 것도, 옆 사람과 간단한 안부를 주고받는 것도 생각보다 버거웠다. 그냥 걷자. 굳이 누구와 친해지지 않아도 되니까. 혼자 오는 것도 이상한 모임은 아니니까. 그러던 중 내 눈에 들어온 남자 하나.
단정한 체크셔츠에 청바지, 말은 적은데 웃음은 따뜻했다. 그 미묘한 거리감이 오히려 편안했다. 그 사람은 나를 먼저 바라보지 않았고 내게 말 붙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그저 다른 사람들 이야기에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말보다는 눈으로 공감하던 사람이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정우. 이혼 5년 차 딸 하나. 나보다 2살 위. 우리는 같은 속도로 걷게 됐고 같은 박자로 말을 섞게 됐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상하게 걷는 게 편했다. 그 사람이 곁에 있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정우가 말했다. 혹시 오늘 저녁 괜찮으세요? 그냥 이야기 좀 더 하고 싶어서. 그 한마디에 내 머릿속은 갑자기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들이 순식간에 몰려왔다. 지금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그러는 걸까?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알고 싶은 감정은 설렘이었지만 가장 먼저 올라온 건 두려움이었다. 괜히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았고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속에 벽을 세웠다. 아무도 막지 않았는데 나는 먼저 스스로를 가뒀다. 그 사람의 눈빛은 조심스러웠고 말투는 서두르지 않았는데도 나는 스스로 혼자 다 해석하고 있었다. 그 사람도 그냥 외로워서 나한테 말 건 거겠지. 딱히 나라서가 아니라 그냥 누구라도 좋았던 거겠지. 그리고는 그걸 핑계 삼아 그 사람을 밀어냈다. 연락이 와도 보지 않았다. 읽지 않았고 답하지 않았다. 모임이 있는 날 핸드폰 알람이 울렸지만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걷기 싫어서가 아니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기 두려웠고 내가 또 마음을 열까봐 무서웠다. 나는 그 사람이 다가온 걸 설레어 하기보단 그 관심을 의심했다. 그리고 결국 혼자 상처받은 척 연기를 시작했다. 나는 상처받았던 사람이다. 나는 그럴 자격도 없다. 괜히 또 누굴 믿어서 뭐하게. 나는 그냥 이렇게 혼자인 게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혼자서 감정의 연극을 만들고 무대도 없는데 주인공이 되어 연기하듯 피했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 것도 아니고 거절한 것도 아니고 그저 천천히 다가온 것뿐인데도 나는 그저 겁이 났다. 그리고 그 겁먹은 내가 점점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는 연락을 강요하지 않았다. 카톡창에 아무 알림도 없었고 어떤 설명을 요구하는 말도 왜 안 나오냐는 관심의 표현조차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기다리는 쪽을 선택했다. 기다림이란 말이 이렇게 묵직한 위로로 다가온 건 처음이었다. 말을 건네지 않아서 부담 없었고 내 자리에 남겨두었다는 느낌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완전히 혼자인 것 같지는 않았다. 모임에 나가지 않던 그 한 달 동안 나는 스스로와 참 많이 싸웠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인데 왜 피했을까? 왜 혼자 상상하고 혼자 겁먹고 혼자 거리를 뒀을까? 거울을 보며
마치 타인을 대하듯 내게 물었다. 넌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졌어? 언제부터 내 마음을 부정하게 됐어? 누구도 상처 주지 않았는데 왜 먼저 도망쳤어? 답은 간단했다. 사실 내가 제일 무서웠던 건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이었다. 누군가에게 다시 기대고 다시 실망할까봐 그 가능성을 스스로 잘라버린 것 뿐이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의심했고 그 사람의 친절마저 경계했고 결국 가장 먼저 돌아선 사람도 나였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그 감정이 겁이었다는 걸 알았다. 정우 씨는 다가오지 않았고 나는 물러섰고 그러고 나선 내가 먼저 서운해했다. 우습게도 기다려준 사람 앞에서 혼자 상처받은 척, 혼자 무너진 척 했던 건 나였다. 그걸 깨달은 날 방 안은 조용했지만 내 안에서 어떤 벽 하나가 툭 부서졌다. 그때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다. 그만하자. 그만 도망치고 그만 피해자 코스프레 하자. 그건 상처가 아니라 습관이었다. 혼자 살아온 시간보다 혼자 괜찮은 척 해온 시간이 더 길었고 그게 마치 나의 정체성처럼 굳어져 있었다. 하지만 진짜 내 마음은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도 흔들렸고 함께 걷던 발걸음 하나에도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다. 그리고 알았다. 그 사람의 조용한 기다림이 내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첫 번째 계단이었음을.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래, 다시 나가보자. 별거 아니잖아. 괜히 그 자리에 서는 걸 두려워했을 뿐이지. 정말로 그랬다. 막상 결심을 하니 그동안 고민하고 움츠렸던 시간들이 참 우스울 만큼 가볍게 느껴졌다. 다음 토요일 나는 다시 운동화를 신었다. 거울 앞에서 모자를 눌러 쓰고 동네 공원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도착하니 멀리서 익숙한 모습 하나. 정우 씨가 늘 그랬던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내가 다가가도 놀라지 않았고 묻지 않았고 그저 눈으로 웃었다. 그리고 옆에 한 발짝 옮겼다. 늘 그랬듯 함께 걷기 좋은 그 거리만큼. 그때 느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용기 낸 그 한 발짝이 내 세계를 바꿔놓은 거였구나. 그날은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운 날이었다. 지금도 우리는 걸어요. 같은 거리, 같은 시간. 예전처럼 빠르지도 않고 굳이 맞추려 애쓰지도 않아요. 서로 말이 없어도 그 곁은 이상하게 편안해요. 내 안에 수없이 일던 불안과 두려움이 그 사람 옆에선 잠잠해졌어요. 그 사람은 나의 지난 상처를 묻지 않았고 그저 걸어가는 내 속도에 발을 맞춰줬어요.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고 항상 같은 자리에서 말없이 기다려준 유일한 사람이었죠. 나는 아직 완전히 다 벗어던지진 못했어요. 때때로 예전 기억들이 떠오르고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혹시나 하는 경계심도 남아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무섭다고 아플까봐 멈춰버리던 예전의 나는 아니에요. 나는 이제 다시 한번 걸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게 사랑이든 인생이든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필요는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을 안고서도 한 발짝 내딛는 용기라는 걸요. 그 사람은 나에게 그걸 가르쳐 준 사람이에요. 기다림으로, 조용한 응원으로, 그리고 함께 걷는 오늘로. 이혼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진짜 나로 돌아가기 위한 길목이었고, 그 길에 나를 기다려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누구도 나를 가둔 적 없었습니다. 나를 가장 올가맨 건 내 안에 웅크리고 있던 두려움과 회피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외롭다면, 당신이 아직 움츠리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새로운 인연은 이미 그 자리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가보기만 한다면. 막장센터는 오늘도 말합니다. 이혼은 누군가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 가장 솔직한 지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증거였습니다.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에 담아드릴게요. 지금까지 막장센터였습니다.